네. 43일차. 하고 싶은 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에 직장 때 너무 나를 안 좋게 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 친척이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한테조차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그런 피해망 상황에 빠져 있었던 제 자신을 회고하고, 또 그러면서 너무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물어보면서 이것저것 해보자. 또 내가 잘 못하더라도 그 물어보고 하는 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니까 또 좋게 봐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조금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한 저번 주쯤부터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꿨고, 저번 주는 너무 피곤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번 주 되면서 이모를 보는 것도 너무 편해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내려가고 피로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마음을 바꿔 먹어갖고 덕분에 굉장히 큰 걸 내려놓지 않았나.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가족 관계에서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겪으면서 유튜브 시작한 거 정말 잘했다. 이런 시간이 참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물론 거의 안 보지만 본 영상은 어쨌든 제 스스로랑 공유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자 마음먹은 저 자신,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마련된 것도 그렇고 감사한 일 투성이에요.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스스로 성찰해 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일차.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신 있으려면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생길 수 없다. 자신을 알면은 내 단점, 내 지금 뭐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를 알 수 있어서 그걸 보완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단점이라 생각하는 걸 나는 그걸 통해 무조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또 나는 그걸 장점이라 여기면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 좋은 방향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걸 좋게 생각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알면은, 지금 나를 알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라 생각되는 건 즉각 변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할 수 있어서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자신감이 참 넘쳤는데 여러 실패로 꼬꾸라졌었지만 그래도 막 상담도 받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는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뎌 보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자신을 가지려면 자신을 알아야 된다. 노력해봐야죠. 저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가져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일차.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최고 기록을 세우는 날들이 있잖아요. 결국 한계를 돌파한 건데, 한계를 돌파하는 게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달리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육체적으로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면 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육체가 그걸 넘을 준비가 돼 있지만 계속 그 한계를 맛봐야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한계점까지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 날을 거기까지 도달해보고,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넘어도 되겠다, 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을 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한계점까지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다가 이제 그 한계에 익숙해지면 난 여기서 더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제서야 넘어지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느꼈고, 근데 이게 꼭 달리기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 한계 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을 좀 하지 않았나, 달리기를 통해서. 좋은 거 얻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일차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조금 힘들었던 원인을 안 게 조금 있다면 요새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간다는 거. 일할 때 보니까 어깨랑 목이랑 모르겠어요, 힘을 꽉 주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있긴 한데 조금 평소보다 힘을 많이 줬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 끝나고 돌아왔는데 목이랑 어깨랑 뻐근해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엄청 바쁘지 않았는데도 일한 거에 비해 엄청 힘든 거죠, 몸이.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됐는지도 이유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노력을 해야죠. 노력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일차. 제가 8시 반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면 한 9시 반쯤 되고, 재택근무 하니까 9시 반부터 4시 반에서 5시 반까지 일하고, 씻고 밥 먹고 알바 가고, 수목금은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한 달 반 동안. 그게 딱 제 체력의 한계였나 봐요. 모르겠어요. 천근만근 아주 그냥 대걸레질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진짜 빨리 관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필 알바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니까 새로운 사람 뽑을 수 없어서 그런데 좀만 더 뛰어줄 수 있냐 해서 원래 3월에 관두겠다는 거 한 2주 정도 더 뛰기로 했는데 왜 하필 이때 망해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어요.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이제 오늘이 알바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렇게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네요. 이상하게 쉬워 섭섭해요.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의미가 꽤 있었죠, 이 알바처가. 대인기피증이 조금 생기면서 완전히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극복시켜 줄 수 있게 도와준 데여서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관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따지지 않았으면 그냥 사실 관뒀을 것 같거든요. 2주 더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인연을 그냥 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게 잘 안 돼요. 뭐 이번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러지 못해서 후회했던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지 않나. 잘 선택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갉아먹히니까. 뭔 소리야. 어쨌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너무 어려워요. 저 자신의 마음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결국 돌아보면은 잘 했다 싶더라고요. 어떤 선택이든. 옛날에는 후회가 좀 있었는데 좀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나에겐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일차. 어제 알바를 마지막으로 했죠.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알바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런 감정을 못 느꼈었죠. 그동안 알바 끝났을 때.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다, 끝나서 좋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만난 분들은 다 좋은 분이라 뭐 좋기도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감사하다,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어떻게 안 좋은 인연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안 좋은 인연들을 겪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안 좋은 인연은 없다. 합리화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합리화가 아니라 모든 인연이 우연이라기보단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너무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보고 그걸 통해서 내려놓는 배움을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랑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거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운 게 많았죠.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태도가 나도 모르게 얼마나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지. 저도 그냥 인간적으로 대해준 것만으로도 대인기피증이 많이 좋아져서 아무튼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은. 힘든 순간이 분명 있고 힘든 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지만 좋은 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가 나쁜 일만 크게 생각해서 그럴 뿐 때문에 모든 순간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 감사하면서 잘 살아봐야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일차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알바 마지막 날 하면서 느낀 거는 알바 마지막 날은 꽤 바빴는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는 뭐 바쁘긴 했지만 요새 좀 덜 바빠도 몸이 엄청 힘들었달까?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하고 손이 좀 덜 들어와서 이제 마감하는 알바였는데 뭐 마감 청소하는데도 막힘없이 진행되고 막 그런 사소한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두 명 들어오면 그게 제가 바라는 게 깨질 정도로 사소하게 바라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래 알바가 특히. 그러니까 바라는 게 많을수록 사람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바라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편한데, 바라는 게 많아지면은 걸리는 게 많아지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많아지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괴로워지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그 태도가 정말 자신을 위한 태도가 아닌가.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내가 그걸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을 텐데 말이죠.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연습해야죠. 모든 거를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존재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1일차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비가 내려서 다 꽃이 지긴 했는데, 그동안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꽃이 져가는 과정도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옛날엔 꽃이 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도 뭐 피는 과정이 있고 지는 과정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라 표현하죠 보통.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냥 뭔가를 이루고 뭔가 성공하고 그런 과정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가는 과정에서 물론 그 당사자는 매우 힘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느끼는 아름다움, 즐거움도 있거든요. 제가 웹툰을 참 좋아하는데, 웹툰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어떤 사건이 있고 좌절을 겪고 원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지만, 하지만 결국에 다시 그 과정들을 헤쳐나가면서 처음에 원했던 거든 아니면 그게 변질이 되었어도 무언가를 얻든 그 힘든 사건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결국에 참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생, 찬란한 순간, 성공적인 삶, 그런 삶만이 아름다운 삶이냐라고 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그 힘든 순간들, 그걸 지금 겪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미미한 발걸음도 참 아름답지 않나. 그래서 꽃이 지듯 지고 있는 삶이라면 그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꽃이 져야지 열매도 맺고, 그리고 또 새로운 꽃이 피는 거니까 다 잘 될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힘든 순간이 다 즐거움의 순간으로 어느 순간 변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변할 테니까 이 모든 순간을 즐기고 또 즐깁시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3일차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이제 알바 끝나면서 이것저것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요. 디자인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도 찾아놓고, 이제 월급을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결제를 해서 들으려 했죠, 알바 끝나면. 근데 막상 알바가 끝나니까 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회피죠. 근데 저도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회피는 되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뉴질랜드에서 너무 열정이 있어서 열정으로 전혀 회피하지 않고 다 그냥 부딪혀서 해결한 거죠. 근데 상세부 성추행 사건에 발 뻗고 나서서 해결하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게 풀어갔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던 것도 못할 때도 있었고, 그냥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제가 많이 망가졌죠. 그러면서 그냥 열정 있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하려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 회피를 또 그 이후 했죠. 뭔가 마음이 망가진 탓에 사회로 나가려 하지 않고, 거의 1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집에 틀어박혀서 맨날 웹툰만 보고 유튜브만 하고 이제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랬었는데, 그 남들이 보기엔 그냥 현실 도피라고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회피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 맞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해야 될까?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깨닫는 게 있고 그러면서 변화하고. 그래서 회피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적당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고 회피도 적당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피는 잘 생각해보면 자신한테 주는 준비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열정도 적당히, 회피도 적당히 해가면서 내 자신을 유지하면서 내 자신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나갈지, 그런 준비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너무 빨리 모든 걸 이루려 하지 말고
너무 자신한테 강한 기대감 가져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스스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냥 지금 상황 받아들이고 제가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진짜 원할 때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려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54일차 하고 싶은 얘기. 요새 제가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 이유가 뭔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직장 일 때문에 일어난 스트레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직장 일이 뭐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줄 만큼 바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일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들이죠. 그것들에 대한 이제 글을 쓰는데, 솔직히 쓰면서 화가 좀 나요. 조금 많이 털어냈다 생각해서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화들이 그것들이 축적돼서 나타난 화였더라고요.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언제쯤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죽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이 분노가 죽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남았다는 거겠죠. 좋게 생각하면은 그 인간관계들 속에서 계속 한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5일차 하고 싶은 얘기. 저번에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새 화나는 이유가 옛날에 있었던 트라우마들을 대본으로 쓰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참 그 감정이 제 다른 거에도 영향을 참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일 때문에 화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 디폴트 값이 좀 화난 게 됐다, 화나고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을 하든 뭐 개인적으로 할 걸 하든 여유를 많이 뺏긴 거죠. 여유를 많이 뺏겨서 그걸 할 의욕도 크게 안 나고 그렇게 되는데,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진짜 힘들었던 시기, 그랬다가 중간에 한번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번 확 좋아졌던 때가 있어요. 마음을 한번 확 내려놨던 때가 있었는데, 아직 영상에 그 에피소드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참 많았거든요. 하고 싶었던 게 뭐 작곡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걸 할 그런, 모르겠어요, 생각만 있고 행동으로 전혀 옮겨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한 번 어떤 걸 계기로 확 좋아지면서 제가 생각만 해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실행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림 학원도 끊고, 뭐 취미 생활도 막 새롭게 가지고, 유튜브도 그것 때문에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다 연쇄적으로 작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어떤 거에 하나에 마음이 얽매여 있다, 그것 때문에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도 이유 없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트라우마를 준 그 인간들을 용서하려 하는 거거든요.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한테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제 다른 인생도 많이 깎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려는 거고, 몇 년간 용서하려 노력했고, 용서했다고 스스로 착각한 때도 많았고, 진짜 용서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아직 전부는 아니라, 전부 용서하진 못해서. 근데 한 게 어디예요? 몇 명이라도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저 항상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